우리가 어르신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물건을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보면서 이 마감의 퀄리티는 어떤지, 소재는 좋은 걸 썼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분들이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센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우리 센터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한 사실들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분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의 나열은 실질적인 감정적인 울림이나 주관적인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단순한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반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졌을 때는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의 전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처음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조선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대적인 조선소와 배를 건조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도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단순한 사실의 나열로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그림을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정주영 회장의 스토리처럼 거창하거나 규모가 큰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기관의 설립의 이유라든지 대표님께서 노인복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과 있었던 스토리도 다른 가족분들에게 설득의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득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장기요양기간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가지 정도로 고민사항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센터를 이용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노후에 대한 고민,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혼자 있다가 다치거나 혼자 있다 낙상사고로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 하시는 안전한 일상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래도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케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작은 죄책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혹시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라는 이용 비용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다른 형제들이 반대를 해서 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닐까, 혹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편견의 극복과 관련된 고민도 존재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양원의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기존의 지역 사회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요양원을 창업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족분들에게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은 우리 부모님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한다는 것, 그리고 종사자들이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A요양원의 대표님은 지역사회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의 식사와 안부를 묻는 업무를 했던 대표님께서는 혼자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늘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보며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것은 어떠냐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주변 반응들을 이야기했고, 가족분들 또한 요양원 입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이 폐쇄적이고 갇혀서 지내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모님과 가족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표님들은 가족분들을 설득해서 부모님을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도록 했지만 대부분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 퇴소하시고 다시 혼자 일상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며칠간 생활하시면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이 답답하고 무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좀 힘은 들고 불안하긴 하지만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대표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가 어르신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금 더 부모님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그 변화의 과정이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저희 A요양원의 입소자 적응 프로그램과 꾸준한 사례회의, 만족도 평가로 이어졌고 실내 생활이 답답하신 부모님들을 고려해서 개원 초기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산책로를 마련했고 매일 외부 산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A요양원에 새롭게 입소하시는 부모님들의 95% 이상이 안정적으로 적응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소 1개월 이후에 진행된 만족도 평가에서도 혼자 생활하시던 일상보다 훨씬 더 만족하신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아쉬운 부분들은 종사자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기관 대표님의 스토리 예시를 4가지 단계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발달 전개, 위기 결말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위기와 결말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경험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아쉬움을 대표님도 직접 목격하는 단계가 위기의 단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말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그것의 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는 이런 부분들을 도입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결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기관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덮으려고 하거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진지한 태도로 개선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그 태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관의 스토리를 만들 때는 결국에는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우리 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분들이 장기요양기관을 고려하시면서 하시는 이런 고민들을 먼저 살펴보셔서 이런 고민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좋은 스토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놓여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우리 기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남기거나 아니면 대표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노인 전문가로서 노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 기관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기관 소식을 전달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해서 노인복지나 노인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스토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